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인공 관법 실천 수행의 요체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인공 관법을 실천해 가실 때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편상 나눠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믿고 내려놓고 맡기고 지켜보고 실천 공행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한 찰나에 하나로 돌아가는 거라는 걸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동안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주인공 관법을 나름대로 실천해 보셨을 테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지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주인공 관법 실천 수행의 요체에 대한 강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왜 주인공 관법을 실천 수행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주인공 관법 실천을 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오해하기 쉬운 포인트를 짚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인공 관법 실천 수행의 요체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닥치는 온갖 경계를 어떻게 하면 주인공 관법을 통해서 잘 해결해 갈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자주 예로 들어가며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중에는 주인공 관법이 그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닥치는 어려운 문제나 해결하는 거라고 속단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행도, 불행도 다 놔버리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주인공 관법은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너만이 잘 이끌 수 있어. 하고 관하니까 마치 잘 사는 거, 잘 되게 하는 걸로 집착심을 오히려 더 키우는 게 아닌가 하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대행선사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닥치는 모든 경계를 그것이 나온 자리로 되놓아가는 주인공 관법 실천을 통해 모든 것이 공한 나로부터 시작되어 공하게 돌아가는 진리의 실상을 현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체험하고 증득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따라서 삶 속의 경계를 해결하는 것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되고 안 되고의 양변을 다 포섭하는 중도의 도리를 증득하여 그 도리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주인공 관법을 실천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의 참 성품인 주인공을 발현하여 어디에도 걸림없는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인은 우주 삼천 대천 세계를 꿰뚫어 보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오신통은 도가 아니다 라고 하셨듯이 보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조절할 줄 모르면 도가 아니고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불성을 갖추고 있고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을 가지고도 왜 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대행선사께서는
우리가 육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공기주머니를 벗어날 수 없어서 한치도 자유롭게 실천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집착과 욕심이 누적되고 습관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눈과 귀가 가려진 채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애꾸는 절름발이로 사는 것과 같아서 삶 자체가 괴롭고 불편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인과업보, 팔자 운명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대행선사께서는 사람은 신발 한 짝은 무의 세계에 두고 다른 한 짝만 신고 유의 세계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그 두고 온 신발 한 짝을 마저 신을 줄 알아야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를 같이 굴리는 용무를 스스로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인공 관법 실천은 우리가 무의 세계에 두고 온 신발 한 짝을 찾아서 마저 신기 위한 과정이고 마침내는 유의 세계인 물질계와 무의 세계인 정신계를 두란하게 같이 굴리는 실험과 체험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직면하는 일체의 경계를 나온 자리로 되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오관의 능력, 즉 오신통 자체가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기 때문에 현실에서 닥치는 경계는 과거에 자신도 모르게 입력되었던 것이 인연 따라 다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일체의 경계를 그것이 나온 자리에 굴려서 되놓아야만 과거에 입력되었던 그 정보가 지금 굴려서 되에 맡기는 새로운 정보로 대체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식이 녹고 비워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몸속의 수많은 자생 중생인 세포들의 의식을 몸에 집착하는 차원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몸에서 벗어나 누진으로서 자유권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중생을 보살로 화하게 하는 것이며 상구볼이 하와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내 몸을 단순히 업식덩어리 혹은 고의 원천으로 보고 소홀히 대하거나 허망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속의 자생 중생들은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일체와 두란인 한 마음으로 심부름을 할 보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인공 관법을 실천하면 나의 근본부터 믿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잘났든 못났든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나를 둘러싼 천차만별의 만물이 있고 우주도 있고 삼세를 초월해서 끝없이 흘러도는 이 도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4대 성인도 너부터 믿어서 너를 알고 깨달으면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로 돌아가는 이 우주의 섭류도 다 알 수 있다. 또 하나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도 공에서 없는 줄 알면
그대로 여여한 줄 알 수 있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주인공 관법은 일체의 근본인 주인공 자리로 모든 것을 몰아가서 일체가 하나로 돌아감을 체득하고 그 하나마저 공에서 일체와 두란이게 놔두고 화해서 돌아가는 도리를 증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 주인공 관법을 실천해 가다 보면 나 자신의 의식 차원이 높아지면서 진화해서 마침내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행선사께서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우선 첫째는 나로부터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실천해서 내가 공한 존재임을 증득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내 몸속의 수많은 자생 중생들의 의식, 그 마음들을 한 마음으로 뭉쳐서 요리하는 공부를 해가다 보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습이 녹으면서 참나인 주인공을 상봉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공한 존재임을 증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몸속의 자생 중생을 한마음으로 요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깥으로도 남을 전부 이익되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는 나를 둘러싼 유정, 무정의 인연들이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닌 공한 존재임을 증득하고 일체의 생명들을 나의 생명처럼, 나의 몸처럼, 나의 아픔처럼 여겨 전부 이익되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내 몸 안팎의 의식, 생명들을 두란이게 굴릴 줄 알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대상들이 바로 내가 되어 가고옴이 없이 놔두면서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에 이르면 무엇이건 그 대상이 바로 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게 되므로 세계 평화는 물론이고 우주까지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서 대자윤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주인공 관법 실천 수행의 요체 강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왜 우리가 주인공 관법을 실천 수행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미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대행선사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듯이 이 주인공 공부는 일거삼득, 즉 한꺼번에 유의 세계, 무의 세계, 유무가 두란인 세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천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한 소중한 공부입니다. 이렇게 공부 인연이 주어졌을 때 주저하거나 물러서거나 하지 말고 다 함께 열심히 정진하셔서 대자윤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것으로 주인공 관법 실천 수행의 요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주인공 관법을 실천해 가실 때 어떻게 해야 주인공을 체험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상대와 내가 두란이게 돌아가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원리와 수행, 양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튜디오 공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